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2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부에서는 종목 이야기 그리고 종목 상담에 좀 집중을 많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단에 번호 나갑니다.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4989번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로 상담 신청하실 수가 있고요. 보내주실 때는 매수하신 종목명, 매수 가격, 비중 이 세 가지는 꼭 적어서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유튜브 채널도 활짝 열려 있습니다. 유튜브 접속 뒤에 서울경제TV 하단과 같이 검색어 입력하시면 다양한 다시 보기 채널들이 쭉 열립니다. 이 중에 라이브 채널 함께 열려 있는데요. 클릭해서 들어오시면 TV 채널과 동일하게 언제 어디서나 시청 가능하니까요. 유튜브 채널도 많은 이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황 변동 상황 짧게 짚어봅니다. 자, 코스피부터 짚어볼 텐데 1955포인트대까지 밀렸네요. 0.44%대까지 밀려 내려옵니다. 1950선 지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하루간의 흐름 정리합니다. 자, 보시다시피 장 초반보다 좀 많이 밀려 내려온 상황입니다. 일단 오늘 장중 저점 부근까지 현재 다시 내려온 상황이고요. 상승에서 하락 전환을 하면서 좀 힘이 빠지는 모습입니다. 차익 실현 매물들도 좀 나오고요. 수급 주체 보시면 금융투자 쪽에 프로그램 매도가 좀 많이 출회가 됩니다. 기관 1,083억 원 가운데 금융투자 쪽에서만 1,527억 원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외국인도 매도 물량 소폭 늘렸고요. 오히려 개인은 매수 물량을 늘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612.76포인트입니다. 일단 3포인트 낙폭이 더 깊어졌는데 코스닥도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장 초반에 괜찮았습니다. 618부터 출발을 했는데 현재 포인트 612까지 쭉 밀려 내려오고요. 코스피보다도 코스닥이 오후장에선 더 약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더 안 좋습니다. 거래소 대비해서. 기관 외국인 팔고 기관 매도 물량 늘어나고 외국인도 1,070억 원대까지 매도 물량 늘렸습니다. 개인만 1,630억 원 대량 매수에 또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원달러 환율 살펴볼 텐데 지수 빠지고 환율 달러 강해지는 전형적인 약세장의 모습으로 접어든 상황입니다. 4원 상승하네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마감 전략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르시 정보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대리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전강 후약 장세 전형적인 약세장으로 지금 진입을 했는데 마감 전략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지 그리고 하루 시장은 어떻게 흘러왔는지 장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우리 시장은 코스피의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세로 하락폭을 다시 한번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코스피 시장에 계속적으로 이제 수급이 외국인은 매도를 우위를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어저께까지만 하더라도 한 1,000억 원 이상 매수를 하면서 이게 다시 한번 외국인에 대한 수급이 받쳐질 거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그런 기대와 달리 아무래도 오늘 발표된 그 FOMC 의사록 때문에 아무래도 그런 수급 부분에서는 외국인들이 다시 한번 좀 관망하거나 매도세로 돌아선 것 같습니다. 일단 7월 FOMC 의사록에 대해서 좀 이제 살펴보자면 이제 50bp 인하를 발언한 위원 수는 한 2명 정도 되는데 만약에 25bp 정도 내지는 50bp에 대한 금리 인하에 대한 의견 부분에서 만장일치로 나왔다면 시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 부합하면서 매수세로 돌아갈 수 있는 수급들이 나타날 수 있었지만 시장 기대치를 하회하게 되면서 계속적으로 이제 실망 매물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 의사록 말고도 이제 내일 발표될 잭슨홀 미팅에서 제롬 파월의 의견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그 관심을 갖고 있는 상황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벤트를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적은 거래량으로 관망세가 많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제 변곡점은 아무래도 잭슨홀 미팅에서 발언할 파월 의장의 연설에 대해서 앞으로의 금리 기조에 대해서 양적 완화를 할지 아니면은 계속적으로 예방적 인하가 아닌 이제 그 계속적으로 좀 경기 지표에 따라서 이제 예방적 금리 인하를 하겠다라는 보수적 반응이 나오게 된다면 다시 한번 시장이 꺾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적으로 보수적인 전략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제 BRD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나라
전기차 시장 섹터가 움직이게 됐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BYD가 깜짝 실적을 발표하면서 우리나라 2차 소재 관련된 종목들이 대거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엣지 머티리얼을 비롯해서 포스코 케미칼과 그리고 에코프로 BM 등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계속적으로 2차 전지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서 향후에 좀 포트폴리오에 편입을 하시는 것도 괜찮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일단 투자 전략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잭슨 홀 미팅이 남아있기 때문에 현재까지는 보수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남은 시간 동안에 저희가 지켜볼 만한 종목이 있습니까? 네, 오늘 소개해드릴 종목은 에코프로 BM입니다. 동사의 경우에는 이제 글로벌적으로 보자면은 NCA와 그리고 NCM 전기차용 소재를 생산하는 유일한 업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계속적으로 삼성 SDI가 그리고 SK이노베이션과 거래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중에 NCM 매출이 최근 들어서 SK이노베이션 향으로 이제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주요 고객사에 대한 캐파 증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동사의 양극재도 계속적으로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주요 고객사 캐파 성장력을 보자면 19년도 대비해서 2023년에는 63%까지 증가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20% 이상 성장을 매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이 회사가 전기차용 배터리도 소재도 공급을 하고 있지만 정동 공구라든지 로봇이라든지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중대형 배터리도 NCM 소재도 생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매출이 올라오는 것을 투자 포인트로 삼으시고요. 가격적인 전략 목표가 7만 원, 손절가는 52,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에코프로 BM에 대해서 관심 갖자라고 짚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LC증권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두 분의 전문가 모시고 종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두 분 소개해드립니다. 조금 전에 기침으로 본인을 알리신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그리고 샘플러스의 하채기 전문위원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감기 걸리신 거 아니죠? 네. 오랜만에 나오셨네요. 초기 감기가 있나? 네. 예, 시장 얘기해보도록 하죠. 이제 종목 바로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마음과 감기는 숨길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연구하는 하시죠. 이 노력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시죠. 첫 번째는 인터로조입니다. 예. 자, 저도 예전에 렌즈를 꼈었는데 렌즈가 그러니까 안경 끼는 사람, 눈 나쁜 사람들은 참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안경을 쓸지 렌즈를 쓸지 고민하는 것 자체가 눈 좋은 사람들은 평생 안 겪을 문제를 그냥 고민을 하나 겪는 거잖아요. 안 그래도 요즘 고민이 많잖아요. 그렇죠? 뭐 맨날 뭐 부동산이다, 주식이다, 경제 상황은 어렵지, 출산율은 저하된다 그러는데 그 뭐 나중에 어떻게 될 것이며, 그리고 나는 이제 하도 뭐 연예인들이 이혼하고 이래서 아예 댓글에 그냥 혼자 살자라는 의견이 많은데 정말 혼자 살아야 되는 건지 그렇게 고민이 많은데 렌즈 낄지 안경 낄지 고민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요, 솔직히. 그래서 저도 렌즈도 끼고 안경도 껴봤는데 안경 끼면 특히 요즘 같을 때도 힘들어요. 겨울철에도 힘든데 똑같은 건데 여름에 지금 너무 덥잖아요. 근데 시원한데 에어컨을 쐬고 있다가 예를 들어 차 안에서 에어컨을 켜고 있다가 밖에 나오잖아요. 갑자기 김이 껴서 안경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안경을 벗으면 눈이 나빠서 또 안 보여요. 그러니까 안경을 벗어도 안 보이고 안경을 빼도 봉사예요. 그러니까 미치겠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장애인도 아닌데 나 봉사인 거예요, 완전. 너무 답답한데 그래서 눈에 조금이라도 편한 렌즈가 이 세상에 나오면 좋겠죠. 바로 국내 기술력을 국내 최고의 기술력을 갖고 있는 업체가 인터로조죠. 왜냐하면 인터로조의 브랜드 뭐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젊으신 분들이 더 잘 아실 거예요. 강남역이나 홍대에 갑자기 몇 년 새에 예전에 렌즈 어디서 사셨어요? 동네 안경점에 가서 사셨죠. 요즘에 렌즈 어디서 사나요? 렌즈 전문 샵으로 다 독립되었어요. 그게 요 몇 년 사이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렌즈 시장이 그만큼 성장했다는 뜻이죠. 안경점에서 저는 안경점에서 렌즈를 맞췄거든요. 옛날에 10년 전에. 근데 요즘에 렌즈 전문샵에 렌즈만 팔고 있어요.
그만큼 렌즈 전문샵이 생길 정도로 파이가 커졌다는 거죠. 강남역에 홍대 가면 그 렌즈 프랜차이즈 전문점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다 외국 거예요. 웬만하면. 여러분들 다들 아실 거예요. 세계 4대 이 렌즈 시장 강자. 제가 볼까요? 아큐브, 알콘, 쿠퍼비전, 바슈롬. 다 알죠. 이거 어디서 들어봤어요? 렌즈던가 렌즈 용액이라던가 이름 다 들어보신 거 아니에요? 얘네 4개가 80%를 장악하고 있어요. 어디를? 전 세계의 80%. 나머지 20% 가지고 군소기업들이 다 먹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인터로가 2등이에요. 이거는 말도 안 돼. 예를 들어 물론 보톡스라던가 임플란트 같은 시장은 지금 오스템 임플란트 그리고 보톡스 시장은 메디톡스가 점령을 했지만 걔네들은 싼 가격으로 밀고 나와가지고 다 점령을 한 거고 이 국내 시장에 별로 눈독을 들이지 않아요. 외국 애들은 자기 프리미엄으로 갔기 때문에. 근데 이 아큐브, 알콘, 쿠퍼비전, 바슈롬 사이에서 인터로조의 클라렌이 인기가 있다는 거. 요즘에 조금 떨어진 것 같지만 수지 씨가 한때 최고의 정점에 있을 때, 그쵸? 아무래도 그 누구죠? 이재훈 씨랑 나왔던 그 영화가 제 생각에 그때가 정점이었던 거거든요. 근데 그때 계속 인터로조 클라렌의 모델이었거든요. 지금도 클라렌의 모델이에요. 근데 지금 뭐 가스텔 바닥도 이한희 씨가 계속 모델을 하지만 인터로조 클라렌도 계속 장수 모델을 하고 있는데 수지 씨가 되게 이쁜 그 색채 들어있는 컬러 렌즈 같은 거 끼고 딱 광고하는 거 많이 붙어 있었을 거예요. 그러면 수지 씨의 뭐 미모도 그렇지만 눈을 더 돋보이게 하는 저 렌즈가 어디 건가 되게 사람들이 관심이 많아서 자연스럽게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클라렌을 알게 되고 클라렌을 브랜드를 만든 업체가 인터로조구나. 주식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면 주변에서 그걸 얻어야 되는 거잖아요. 주식농부 박영욱 씨도 신문을 잘 읽어라 이런 얘기도 했거든요. 신문에 무슨 얘기가 나오냐. 호텔 신라가 잘 된다. 망고빙수가 잘 팔린다. 그냥 호텔 신라에 관심을 가져라. 그게 신문에서 다 나오는 얘기다. 이런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괜히 집 돌아다니다가 그냥 보는 거예요. 렌즈 전문샵이 많이 생겼네? 수지 씨가 컬러 렌즈 이쁜 걸 끼고 나오네? 근데 그게 국내 기업 거라고? 인터로조라는 브랜드가 있네? 이러면서 이게 알게 되는 거거든요. 최근에 나온 것들 보면요. 클라렌 브랜드 프리미엄 라인이 있는데 여기서 수지 브라운. 수지 씨 이름을 딴 거예요. 수지 브라운 출시했고요. 지난 연말부터. 그리고 블루 컬러가 있어요. 블루문. 약간 뭐 원스이너 블루문 생각나는 정도 블루문 컬러가 있고 습윤성 강화된 거. 이게 옛날에 별로 없었던 거. 이게 저 하드렌즈, 소프트렌즈 다 껴봤지만 너무 눈이 아프거든요. 그 습윤성이 이제 갈수록 떨어져요. 이게 습윤성을 강화해서 실리콘 하이드로겔 렌즈 해서 에어수라는 걸 출시했고 이런 것들을 계속 출시하면서 어떤 그 다전원 2위의 그 지위를 계속 강화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제 수출길을 열고 있어요. 일본이라든가 중국에 역시나 약간 저렴한 가격으로 나가는 거죠. 그리고 수지 씨를 모델로 해가지고 그게 판관비가 많이 들어갈지언정 인지도를 일단 높인 다음에 거기서 이제 계속 그 점유율을 높여가면 되니까요. 인터로조가 계속 그 성장을 하는 기업이라 계속 이게 지금 장기적으로 올랐거든요. 그리고 2년 동안 지금 조정을 받는데 지금 기회인 것 같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무슨 족이죠, 그거? 스몬비족? 그쵸. 저도 사실 스몬비족이라 좀 민폐를 끼칠까봐 조심스러운데 요즘에 스몬비라고 해서 요즘에는 이제 이 바닥에 그게 있더라고요. 횡단보도로 갔는데 어디 갔더니 바닥에 횡단보도 신호등이 있어요. 그게 스몬비족들이 하도 많아서 그런 거거든요. 핸드폰만 보고 바닥만 쳐다보고 하다가 또 교통사고를 당한대요. 그래서 바닥에다가 어떤 지자체 가면 여기다 신호등을 박아놨거든요. 근데 이제 스몬비족하고도 연관이 되는데 모바일 폰을 너무나 보니까 시력이 나빠져요. 그리고 모바일 게임을 너무 많이 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렌즈를 껴야 돼요. 왜냐면 게임을 좋아하는 애들도 미모에 또 관심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렌즈를 껴야 돼서 이게 게임을 많이 하고 눈이 나빠지면 렌즈를 많이 낀다. 그래서 인터로조가 그런 쪽에서도 성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2011년부터 지금 이게 꾸준히 보면요. 3,000원에서 47,000원 갔어요. 이게 3,000원에서 47,000원 간 다음에 4년 쉬는 거면 기다릴 수 있지 않나요? 3,000원에서 47,000원 갔는데 그 다음에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 거는 충분히 견딜만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여기서 또 해외 수출길이 열리면 한 단계 더 레벨업이 되겠죠. 독보적인 콘택트 렌즈 업체이기 때문에 꼭 중장기적으로 보셔야 될 거로 생각이 되고요. 제가 좀 더 길게 말하고 강하게 말하는 거는 뭐냐면 그거 마찬가지예요. 애정을 준다는 거거든요. 5개 종목 중에서 좀 더 강하고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드리는 거는 좀 더 중장기적으로 견인될 수 있는 스토리가 있고 그리고 장기적인 어떤 그 올라갈 수 있는 탄력이 더 좋다는 얘기예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손절가 22,000원, 목표가 30,000원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다나와입니다. 다나와도 지금 시장이랑 전혀 상관없이 가고 있거든요.
지금 2012년부터 1, 2, 3, 4, 5, 6, 7, 8년 연속 양봉. 지금 8년 연속 양봉이거든요. 다나와 솔직히 말해서 다나와 지금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은 약간 좀 이렇게 뛰어나진 않은 것 같은 느낌이 아시잖아요. 그 홈페이지 기업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 보면 이건 약간 좀 뭐라 그래야지? 좀 기능성이 떨어진다고 해야 되나? 그런 느낌이 들긴 해요, 솔직히. 그러니까 막 네이버 그것처럼 되게 원활하다고 해보시면 알아요. 그 느낌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되게 크고 있더라고요. 이게 다나와가 처음에 뭘로 시작했나요? 처음에 막 PC 팔았잖아요, PC. PC 쪽이 절대적이었는데 최근에 이게 PC 쪽으로 완전 다나와 하면 PC였는데 여기서 라인업을 되게 강화하고 있어요. 가전하고 생활용품. 그러니까 아예 다나와가 PC로 시작했는데 보니까 이제는 그냥 뭐 오픈마켓이나 이런 거랑 같이 경쟁하는 걸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11번가니 뭐 옥션이니 이렇게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다나와가 제휴 쇼핑 부분 있죠. 여기 다나와를 통해서 뭐 가격 비교 검색이나 이런 거를 통해서 또 다른 제휴 쇼핑 사이트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럼 다나와는 그거에 따라서 수수료를 먹는 건데 소비자 입장에서도 나쁘지가 않은 게 다나와로 들어가서 그걸 통해서 링크해서 가면 그게 몇 프로 또 할인이 막 프로모션이 걸려요. 그러니까 나쁘지가 않아요. 다나와 입장에서는 쇼핑몰들끼리 경쟁이 치열한 게 오히려 더 좋아요, 지금. 그래서 다나와가 거기서 지금 제휴 쇼핑 부분 매출액이 1년 만에 37.10% 거의 40% 상승했거든요, 이게. 그래서 굉장히 크게 상승했고요. 원래 주 업무였던 곳, PC. 이거는 보니까 주로 막 관공서나 이런 데 뚫는데 육군을 뚫었더라고요. 육군 PC 35,000대. 지금 뭐 육군도 뭐 그 싸지방이라고 그러는 싸지방? 아직도 맞죠? 싸지방이라고 그러죠. 사이버 지식 정보방? 거기에 뭐 깔리는 것들이 아직 뭐 아마 제가 알기로는 육군의 지금 전 육군 부대가 동일한 어떤 성능이나 이런 거를 깔려있지 않다고 알고 있거든요. 지금 부대별로 차이가 많은데, 그리고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잖아요, 계속. 그럼 이제 다나와가 만약 육군을 뚫었다고 하면은 그 부대 보면 아시겠지만 한 번 하면 되게 장기로 계속 그쪽을 주거든요. 그래서 육군 PC 35,000대를 일단 하반기에 계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나와가 PC 쪽으로는 이렇게 군부대를 뚫고 있고 PC 카테고리 쪽에서 그 포트폴리오가 늘어나고 있고 제휴 쇼핑 부분이 매출이 급상승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런 그 8년 연속 양봉을 기록한 이 기술적인 모습이 스토리가 되게 근거가 있구나, 이걸 알 수가 있고, 지금 역사적 신고가 부분이기 때문에 주가에 관계없이 이런 신고가인 부분은 굉장히 좋습니다. 수급이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나와도 되게 중장기적으로 계속해서 좋다고 생각이 됩니다. 손절가 22,000원, 목표가 30,000원입니다. 세 번째 종목은 덴티움입니다. 자, 덴티움도 이 요즘에 신규 상장주 너무 솔직히 마음 다치신 분들 많이 계시죠. 그러니까 이 국가라고 해도 되겠죠. 국가나 정부나 뭐 금융시장 관계자들이 어떻게 보면 문턱을 정해놓고 이 문턱을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 기업을 믿어달라 이렇게 IPO에서 열심히 하잖아요. 기업도 IPO 열심히 하고. 근데 그 IR 열심히 하고. 근데 너무 뒤통수를 많이 맞으셔서 너무 열이 받잖아요. 그리고 은행에 가서 VIP 센터에 갖고 내가 DLS라고 해서 이건 절대 손실이 거의 없습니다. 해가지고 평균 2억 원을 가입했는데 지금 95% 손실을 받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은행을 가서 상품을 말끔하게 정장 차려입은 사람이 소개해줘갖고 나만 받는 줄 알고 투자했더니 망하고, 그랬더니 내가 그럼 주식을 직접 사보겠다고 해서 신규 기업이 있다고 해서 딱 들어갈 때 또 망하고. 너무 열받잖아요. 근데 그 중에 몇 개 안 되는 살아남는 거 있는데 덴티움이 그런 케이스거든요. 32,550원의 시가를 기록을 해서 101,500원까지 다이렉트로 달려왔어요, 1년 동안. 그리고 지금 한번 빠진 다음에 그냥 옆으로 행보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어디서 차이가 나냐면 메디톡스가 최근에 급락했거든요. 메디톡스랑 휴젤이라는 이 1, 2위 그룹이 한때 시가총액이 1조가량 차이가 나는데 지금 1,000억 원대로 좁혀졌어요. 몇천억 원대로. 휴젤이 지금 버틴겼고 메디톡스는 빠져서. 근데 이쪽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거든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급락을 하고 지금 덴티움은 급락을 안 하고 버티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이런 모습이 덴티움이나 휴젤이 좀 더 유리한 지금 모습이라는 거고, 덴티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보면은 전반적으로 다 좋은 게 오스템 임플란트가 최근에 급락을 했지만 7분기 연속 사상 최고 매출을 경신했어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1위 업체가. 이거 또 대단한 기록이죠. 그리고 지금 치과용 임플란트가 국내 의료기기 생산 실적
그 사상 첫 6조 원을 돌파한 가운데 치과용 임플란트가 주도를 했어요. 2013년 이후에 생산 실적 1위를 차지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치과용 임플란트가 이렇게 독보적으로 올라가는데 당연히 오세 임플란트랑 덴티움은 당연히 거기 업계에서 1, 2위니까 수혜를 당연히 받겠죠. 그래서 덴티움 같은 이런 업체들은 주목을 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신규 상장된 지 얼마 안 된 기업에 뒤통수를 너무 많이 맞았지만 그래도 그 중에서 뒤통수를 안 맞게 한 기업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된다는 거고 손절가 7만 원, 목표가 9만 원입니다. 그리고 테린 포장입니다. 오늘 그 뉴스 보니까 정용진 부회장이 SSG 그 쓱세건이라고 역세권, 뭐 쓱세권, 병세권 막 다 있잖아요. 근데 쓱세권이라는 걸 앞세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너희들은 SSG닷컴의 영향권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런 컨셉의 광고인데 미리 인스타그램에 올렸대요. 그러니까 항상 그러더라고요. 한번 나 부회장인데 지금 빨리 보내주죠. 올릴 테니 이런가 봐요. 그래서 미리 올렸는데 그 얘기를 왜 하냐면 SSG가 지금 적자예요. 새벽 배송이. 근데 왜 하느냐? 마켓컬리랑 쿠팡이 공격적으로 해서 그 시장을 뚫었는데 사람들이 열광을 하거든요. 마켓컬리가 비싸다. 그리고 뭐 유가만 카페에 보면은 이거 시킬 때마다 내가 새벽에 와서 좋긴 한데 죄를 짓는 기분이 든다. 왜 이렇게 포장재랑 보존재가 많은 거죠? 이런 질문들이 달려요. 하지만 그런 그 비판에도 불구하고 워낙에 이 새벽 배송이란 게 너무 탁월한 거거든요. 왜냐면 갑자기 분유가 필요한데 모르고 안 샀어요. 떨어졌어요. 11시까지 주문하면 그 다음날 새벽에 오거든요. 그래서 SSG닷컴이 그 좀 적자임에도 불구하고 한 게 뭐냐면 12시까지 주문하면 새벽에 와요. 제일 빠른 데는 새벽 3시까지 와요. 12시에 주문하면 3시간 만에 와요. 근데 사실 이거 생각해보세요. 정말 과부 아니에요? 주문을 받자마자 그럼 거기서 얼마나 전쟁이 벌어지겠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신선식품 냉장고가 쫙 깔려있어요. 양쪽으로 쫙 깔려있고 그래서 주문이 들어오면은 바로바로 바구니에 담아서 레일로 해가지고 박스 포장해서 날아가는 거예요. 새벽 배송 기사가. 근데 그걸 왜 하냐면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캐시카우라고 불리는 이마트가 흔들리고 있어서 그래서 새벽 배송을 미친 듯이 지금 뛰어들고 있고 당일 배송, 새벽 배송 이거 안 하면 이제 사람들이 거기에 적응되면 이제 조금만 느리게 오면 어떻게 해요? 남들은 새벽에 오던데 왜 여기는 반나절이 걸려요? 이러죠. 그게 왜 테린 포장하고 연결되냐? 테린 포장은 난리가 났어요. 박스가 너무 많이 팔려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리어카 끄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어렵대요. 밥값이 안 나온대요. 하루 종일 일해도 충북일보가 기사에 나왔잖아요. 하루 종일 일했는데 옛날에 국밥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었는데 지금 국밥 한 그릇을 못 사 먹는데요. 그리고 플러스 알파 택배 기사님들은 노동량이 증대돼서 죽을 것 같대요. 지금 박스가 너무 많이 나는데 이 두 개가 누구한테는 좋냐? 포장 박스 만드는 회사들은 미친 듯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새벽 배송이라는 게 생겼잖아요. 박스가 너무 많이 팔려요. 원재료 마진이 폭락하는데 박스는 너무 많이 팔려. 이러면 대박 아니에요? 그래서 요즘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한국 주식이 역사적 PBR 저점이다. 지금 계속 나오죠. 1970 이하는 2008년 서브프라임 위기 때보다 PBR이 낮은 상태래요. 근데 왜 우리나라 주식을 안 사요? 왜 안 살까요? PBR 저점이고 역사적으로 싸다는데도. 싸다는 거 누구나 알고 SNS에 뿌리면 1초 만에 아프리카 사람도 알 수 있지만 국내 주식을 싸다는 거를 알려줘도 안 사는 이유는 매력이 없으니까 안 사는 거예요. 근데 제지업종이 왜 PBR이 낮으면서도 안 올랐는데 요즘에 PBR이 오르고 있죠? 이런 매력이 들어오면 PBR은 자연스럽게 오르는 거예요. 싸다고 홍보 안 해도. 그러니까 지금 테린 포장을 비롯해서 제지업종들이 PBR이 워낙에 낮았는데도 안 샀던 거는 매력이 없어, 성장성이 없어서 안 샀던 거거든요. 지금 생기고 있잖아요. 성장성이. 그러니까 앞으로 PBR이 계속 올라갈 거예요. 근데 아무리 올라가도 바이오 업종의 수백 배 PBR, PER은 절대 안 나오죠. 그러니까 너무 안정적이면서 선장성 있는 거죠. 이런 게 훨씬 안정적인 거예요. 테린 포장 손절가 6,000원, 목표가 9,000원입니다. 마지막 종목은 양지사입니다. 양지사도 되게 꾸준한 기업이에요. 그냥 이런 게 그냥 이제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 신약 개발한다고 했는데 그거 하나 믿고 있다가 무너지면은 회사에 남는 게 먼지털이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짜증나잖아요. 그럼 양지사는 창고에 다이어리가 많이 쌓여 있거든요. 매년 작심삼일의 비판을 받을지언정 3일 동안은 다이어리 써요. 3일 동안 다이어리 쓰고 그 다음 해에 또 사. 그래서 3일 때 또 사. 수학의 정석 집합과 명제만 까만 것처럼. 계속 매년 다이어리 사고 양지사는 매년 그냥 올라. 계속 올라요. 계속 꾸준히 200원에서 18,000원까지. 그냥 계속 20년 동안 올라요. 그냥 이런 기업이 그냥 낫지 않나 싶어요. 그리고 1976년에 창립돼서 43년 동안 다이어리랑 수첩을 만드는 그냥 외길만 판 회사죠. 달인이에요, 달인.
그래서 양지사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엮이기도 했어요. 우리나라 그 다이소나 이런 데 일본 문구를 안 써서, 그러니까 모나미랑 똑같은 거예요. 일본 제트스트림 볼펜을 안 써서 모나미를 쓴다. 일본 다이소를 안 가서 양지사의 다이어리를 사러 간다. 뭐 이런 개념이거든요. 근데 이런 걸로 엮였는데 그런 걸로 엮이지 않아도 그냥 차분히 가는 애고, 근데 끼가 들어와서 바람이 불어서 조금 더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경향이 생겼을 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는 별로 우려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양지사를 오랫동안 투자하시는 분들이 약간 그런 걸 싫어할 수도 있잖아요. 괜히 바람 불어넣는 애들이 와가지고 시끄럽게 만들고 게시판에 글만 많이 올라오고 난 조용히 투자하고 싶은데, 근데 사실 그게 있다고 해서 얘가 허파에 바람이 들 스타일은 아닌 게, 그 스타일로 변하기에는 너무 많은 시간 동안 수련을 겪었어요, 양지사는. 그래서 그거는 우려를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손절가는 12,000원, 목표가 2만 원입니다. 인터로저부터 양지사까지 듣고 왔습니다. 예, 뭐 기업에 대한 분석들을 독특하게 좀 신 소장님 항상 하시는 것 같아요. 하채기 위원 이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종목부터 출발할까요? 네,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릴 종목은 탱크웨어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주가가 양호하게 지금 잘 지지를 받고 있어서 다시 한번 언급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탱크웨어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 및 맵 소프트웨어, 그리고 차량용 블랙박스, 태블 PC, LBS죠. 위치 기반 서비스 사업을 좀 하고 있다. 과거의 내비게이션, 블랙박스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길 안내하고 그냥 촬영하는 거였습니다. 이제는 이 내비게이션 블랙박스에서의 새롭게 좀 도약하는 그런 시스템이 좀 만들어지고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자율주행이죠. 내비게이션이라든가 차량용 블랙박스에 자율주행 시스템을 좀 접목시켜서 제품들이 좀 출시가 좀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자율주행 사업으로서 여러분께서 좀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고, 상반기에 볼보 트럭 코리아에서의 그 자율주행차에 대한 디바이스 제품을 공급 계약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도 자율주행차에 대한 투자 강한 의지를 좀 보였었고, 저희가 이제 상암동에 이제 방송국 있는데, 상암동 도로에 보면은 자율주행 버스 전용차로가 있습니다. 그러듯이 앞으로 이런 도로 같은 경우도 자율주행 차량의 그 전용적 도로가 좀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삼성하고 구글에서 커넥티드카 공동 플랫폼도 구축한다는 상반기 이야기가 나왔죠. 이제는 자동차를 운전을 하면서 우리가 가까이 있는 뭐 주유소라든가, 그 다음에 뭐 식당이라든가, 쉽게 말하면 식당 같은 맛집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뭐 주유소 같은 거 최저가, 뭐 또 세차장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플랫폼들을 좀 우리가 좀 접근할 수 있게끔 좀 구축을 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극커브 속도 경보 시스템도 국제 표준 시험에 좀 통과를 했다.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은 극커브가 가까이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야간 운전, 또 초행길인 경우에 극커브가 나왔을 때 우리가 상당히 조금 어떻게 보면 좀 불안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거에 대해서 미리 이 시스템이 좀 알려주는 그런 부분도 이 회사에서 좀 만들어가지고 국제 표준 시험에 또 통과가 됐다라는 걸 말씀드리겠고, 그다음에 차량용 공기청정기도 좀 제조를 하고 있습니다. 탱크웨어가 기존의 내비게이션이라든가 블랙박스만 생산을 했더라면 이 회사가 도태가 됐을 거예요. 근데 미래 앞으로의 그 성장을 계속해서 맞추어서 거기에 관련해서 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용 공기청정기, 지금은 이제 미세먼지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심각하게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또 이 미세먼지가 또 심각해진다고 하면은 이 공기청정기 수요가 다시 한번 또 몰릴 수 있다라는 거죠. 이 미세먼지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하루아침에 뭐 단기간에 뭐 1, 2년 안에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건 장기적인 숙제이죠. 우리가 과제이다. 왜냐하면은 미래 어린이들에게 깨끗한 환경을 좀 물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적으로 좀 보는 게 좋겠다는 거고, 상반기에 매출액이 934억, 그다음에 영업이익이 27억. 그래서 각각 전년 동기 대비했을 때 매출액은 2.3%, 그다음에 영업이익은 22.7% 증가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목표가는 8,200원, 손절가는 6,75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캠시스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캠시스도 제가 여러 번 지금 언급을 좀 드리고 있는데, 6월 18일에 단기적인 좀 상승세가 좀 잡고, 그 뒤에 이제 시장이 계속해서 좋지가 않았어요. 동반을 하락을 했다가 8월 6일에 시장에 저점이 나오면서 캠시스 같은 건 빠르게 지금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여러분들께 8월 6일에
출연해가지고 저점 매수 기회다라는 말씀드리면서 이 성장주 종목에 좀 포커스를 맞추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캠시스가 상당히 좀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데 캠시스 같은 경우는 휴대폰 카메라 모델을 전문적으로 제조하는 회사였어요. 근데 이제 이 회사도 거기에 국한된 게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또 사업을 다각화시켜서 계속해서 발전하는 거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해서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도태를 하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경쟁 이런 거 부분에서 조금 있어야 하는 것이 도태되지 않고 거기에 또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또 강한 의지를 좀 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이제 카메라에서 국한한 게 아니라 전장 사업 부분에 있어서 우리 그 자동차 카메라인데 우리가 전면이죠. 서라운드 뷰 모니터링을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금 그걸 설치하고 계신 분도 계셔요. 제가 볼 때는 비싼 제품도 좀 비싼데 보니까 한 좀 저렴한 것들은 한 30만원, 40만원 또는 50만원 정도 되면은 또 설치를 할 수가 있더라고요. 우리가 주차를 할 때, 특히 후진 주차를 할 때 주변에 장애물이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서라운드 뷰가 설치가 된다고 하면은 위에서 밑에 전체 사방을 다 체크가 되기 때문에 또 후진을 하다 보면은 어린 아이가 또 있을 수 있어요. 특히 큰 차량 같은 경우는 SUV 큰 SUV 같은 경우 후진하다 보면 뒤에가 안 보이면은 어린 아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까지 이미 다 모니터에서 다 확인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안정적인 부분에서 상당히 좋은 좀 시스템이니까 앞으로 이 차량들이 출시가 될 때 기본적인 또 옵션으로서 이게 좀 장착이 돼서 좀 출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거기에 따른 좀 수혜가 좀 벌 수도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 카메라가 자율주행 차량에도 들어간다는 거죠. 자율주행 차량, 우리가 자율적 본인 스스로가 가는 자동차 본인 스스로 가기 때문에 그러면 자동차가 인식을 해야겠죠. 그럼 인식을 할 때 어떤 장애물이라든가 사람이 있는 것을 또 신호등 이런 게 멈추고 할 때 특히 장애물 같은 거 있을 때 멈춰야 하는데 뭘 가지고 그 시스템이 가동이 되냐? 바로 카메라죠. 카메라를 설치를 통해서 그 카메라가 인식을 하고 그 다음에 전산 처리를 하고 연산을 하는 그런 시스템을 가는 거죠. 그래서 자율주행 차량으로서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게 좋겠고, 그 다음에 여기 카메라가 워낙 좀 기술이 좋다 보니까 드론에도 이 제품이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드론이라는 사업 자체가 앞으로의 미래에 상당히 큰 먹거리죠. 우리 그 범죄자들 수색할 때 또 실종자들 또 수색할 때 이 또 드론으로 좀 띄워가지고 빠른 시간 내에 찾아낼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빠른 시간에 어느 지역에 가지 못하고 또 올라가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드론을 띄웠으면은 우리 인간 자체가 몸이 힘들지도 않으면서 빠르게 해결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고, 그 다음에 사진 촬영할 때도 드론을 많이 사용합니다. 저도 제 주변에 그 사진 촬영하신 분들이 드론으로 가지고 좀 촬영하시는데 상당히 좀 부럽더라고요. 옛날에 초창기에는 드론이 화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은데 계속해서 카메라 이 기술이 향상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좋게 좀 나오고 있다는 부분. 그리고 택배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 소장님께서 택배 업종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지금 바쁘다고 하시는데 이 드론이 상업적으로 통과가 된다 하면은 그런 부분에서 좀 해결도 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국방적으로, 그다음에 농업에도 다양하게 좀 사용할 수 있다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리고 캠시스가 소형 전기차의 세보 C 모델을 이달 말에 출시할 좀 예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소형 전기차 쪽에서 올해 한 약 400억 정도 신규 매출이 좀 잡힐 것으로 좀 예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캠시스가 핸드폰 카메라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업체였지만 이 전기차 쪽으로도 지금 투자를 해가지고 생산을 하고 있다는 거죠. 주변에 여러분들께서 도로에서 운전하다 보면 조그만 차가 보일 거예요. 그게 바로 이제 소형 전기차인데 그게 이 캠시스에서 좀 만들고 있다라는 거 좀 보시면 되겠고, 그다음에 신규 사업을 해서 생체 인식 및 정보 보안 쪽에도 좀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발전하는 게 어디 발전? 사람 몸이 좀 어떻게든 조금 더 편해질 수 있을까? 그런 욕구에 맞춰서 이렇게 계속해서 좀 발전하는데 그 반면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직접 재산 아니면 그냥 현물 이런 재산 같은 거 좀 지킬 수 있어야겠죠. 그래서 이 정보 보안 쪽도
사업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박영태 대표이사가 이재명 도지사하고 중앙대 동문이라는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치인 테마주로서도 부각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것도 참고하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현재 한 5.12% 좀 상승을 하고 있네요. 자, 목표가는 2,800원, 손절가는 2,1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 S8인데요. 이 종목도 제가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인데 오늘 한 장중에 한 4%까지 좀 올라갔다가 시장이 조금 밀리면서 좀 꼬리가 좀 달리고 있는 그런 흐름이네요. 자, S8 같은 경우는 이제 5G 관련 종목이죠. 이동통신 중계기용 모듈 전문 개발 업체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워낙 좀 기술력이 좋으니까 이 통신사 3사가 전부 다 이 회사의 제품을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KT, SK텔레콤, LG U+가 좀 사용하고 있다는 거고, 그다음에 전국에 설치된 고정식 증축기한 70% 이상을 이 회사에서 납품을 하고 있다. 거래처는 도로공사, 그다음에 국토부, 국토관리사무소, 그다음에 지자체, 그다음에 공공기관입니다. 우리가 사업을 하다 보면은 매출이 잡힙니다. 근데 미수라 가지고 제품을 설치를 하고 납품을 했지만은 이 미수가 깔리게 되면은 상당히 손해죠.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제품을 팔았는데 내 돈을 회수하지 못하고 만약에 그 회사가 부도가 난다면 상당히 타격을 받을 수가 있는데 이 공공기관을 상대로 매출이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뭐 미수금이 생길 일은 또 없다는 거죠. 자금 회수가 상당히 좋겠다. 그래서 현금 흐름도 좋을 것이라는 말씀 드리겠고, 그다음에 5G 가입자 수가 200만 명이 돌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연내에 400만 명 돌파 지금 예상을 하는데 통신사에서는 조금 더 늘려가지고 500만 명까지도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 SK텔레콤이 자체만 지금 100만 명이 혼자 지금 넘겼어요. 나머지 이제 통신사들도 LG U+ 같은 경우도 뭐 조만간에 뭐 100만 명이 돌파할 것 같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글로벌 시장 내에서는 연내 한 1,000만 명, 2024년까지에서는 19억 명을 좀 예상하고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노트 10이 지금 출시가 됐어요.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뭐 광고하는 거 보면은 뭐 8만 원에 살 수 있다 막 이런 광고도 있고 뭐 나오죠. 그래서 사전 예약 그래서 저도 한번 봐봤는데 별로 그렇게 혜택이 없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했다가 뭐 취소한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앞으로 생산되는 폰 자체가 다 5G 스마트폰으로 좀 생산이 되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는 앞으로 이 시장 점유율이 계속해서 증가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2025년까지 해서 전체 스마트폰의 42%를 차지할 전망이라는 거고, 그다음에 5G 자체가 이제 초입 단계입니다. 4월 달에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상용하면서 미국, 그다음에 중국, 일본, 뭐 유럽 등 또 남미 이런 국가들도 이제 사용이 되기 때문에 가장 최초로 사용하는 국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경험보다 더 좋은 기억이 없다는 말 하잖아요. 우리는 미리 그 제품에 대해서 경험을 했고 제품 그 품질에 있어서 우수하기 때문에 그래서 한국의 회사들의 좀 수익이 좀 창출되지 않을까 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이클이 한 2, 3년 정도 좀 지속될 것으로 좀 보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들이 좀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거 말씀드리겠고, 주당 100원의 배당금을 주고 있다. 실적이 나오니까 배당금을 주겠죠. 실적이 안 나오면 뭐 배당금을 주지 않을 테니까. 지금 1995원짜리가 배당금이 100원이다. 상당히 많이 줍니다. 저평가되어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자, 목표가는 2,700원, 손절가는 1,665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네 번째 종목은 한양 디지텍인데 오늘 한 장중에 한 11.95%까지 갔네요. 지금 한 8.17% 좀 상승 중인데 이 종목도 제가 한번 여러 번 언급을 좀 드렸었던 종목인데 제가 이제 여러 번 언급 드리는 종목들은 뭐냐, 바닥이 조금 장기적인 부분에 있어서 좀 잘 다져진 부분들은 시장에서 하락을 하더라도 일시적으로 좀 하락을 하고 또 시장이 회복할 때 더 빠르게 좀 회복할 수 있을 종목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조금 흔들렸더라도 계속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한양 디지텍 같은 우주항공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방위 산업하고 연관이 되겠는데 자회사인 한양 내비콤이 나로에 그 탑재된 위성 항법 장치의 설계 및 제작에 참여했다라는 거죠. 앞으로 이 우주 전쟁 시대가 도래를 합니다. 우리나라는 조금 늦었어요. 미국, 과거에 이제 소련 이 양쪽이 이 우주에 있어서 항상 경쟁을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중국이 이제 들어오고 하면서 이 우주에 대한 상당히 좀
관심을 좀 갖고 있죠. 근데 우리나라 좀 늦었는데 우리나라 적극적으로 좀 투자를 해가지고 우주 이 전쟁 시대에서 우리가 좀 자리를 좀 잘 잡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주 항공 쪽으로 좀 다니게 되나 있고, 그다음에 노트북, 태블릿 전용 2차 전지 보호 회로도 좀 사업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쪽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전기 자동차 쪽으로도 이슈가 좀 받을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리겠고, 반도체 메모리 모듈인 반도체 메모리 모듈도 삼성전자에 좀 공급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 그다음에 내비게이션이라든가 GPS 수신기도 좀 제조를 하고 있다. 당연히 우주 위성이니까 위치 시스템 GPS가 필요하겠죠. 여러분들 해외에 나가시거나 국내 특히 해외에 나갔을 때 구글로 해서 이 지도를 많이 찾지 않습니까? 그 구글의 그 시스템이 미국 나사에서 다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위성에 대한 우리가 좀 관심을 좀 깊게 좀 해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는 3,70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 종목입니다. 마지막 종목 원익 IPS인데 반도체 원익 IPS는 뭐 유명하죠. 삼성의 1차 밴드 좀 업체이기 때문에 반도체가 좀 설비가 된다고 하면은 가장 먼저 좀 떠오르는 건 원익 회사 그룹일 겁니다. 자, 원익 IPS는 반도체 증착 장비 및 장치, 그다음에 LCD라든가 아몰레드 장비, 솔라셀 장비 등을 좀 제조를 하고 있다는 건데, 최근도 아니네, 이제 한 달이 넘어갔으니까, 자, 오사카 회담 이후에 일본의 아베가 갑자기 우리나라의 그 수출 규제 세 가지를 꺼내 들었죠. 그러다 보니까는 국내에서 이제 국산화 정책 좀 바람이 좀 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제에 대한 좀 수혜가 좀 예상이 됐었던 부분인데, 그 뒤로 이제 어떤 뭐 주가가 크게 뭐 흔들리진 않습니다. 계속해서 좀 박스권에 좀 유지를 하면서 또 외국인들의 좀 수급이 좀 들어오고 있는 부분, 그리고 또 이 회사가 이제 반도체 개발,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개발을 매년 1조 좀 투자를 하는 그런 부분에서 좀 수혜를 좀 볼 수 있겠고, 삼성전자의 3D 낸드 추가 설비 확장 및 64단 3D 낸드 전환에 따른 수혜가 좀 예상이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 좀 반도체가 일본의 수출 규제로 인해서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계기를 통해서 우리가 언제까지 그 다른 국가에 의존을 하겠습니까? 빨리 국산화 정책을 늦었죠. 조금 더 빨리 국산화 정책을 폈더라면 일본에서 우리한테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을 텐데, 근데 우리가 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늦었을 때가 가장 빠르다. 또 위기가 또 기회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좀 우리가 잘 좀 살려가지고 국산화 정책에 좀 완벽하게 좀 돼가지고 우리가 그 부분에 있어서 좀 강해졌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목표가는 28,000원, 손절가는 23,700원 말씀 드립니다. 네, 시간이 조금 촉박한 관계로 단기 접근했던 종목들 리뷰와 신규 추천은 좀 요점만 해서 두 분께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리오를 추천해 주신 바가 있는데 어땠습니까? 네, 조금 그냥 버텨서 올라가는 모양을 하긴 하는데 화장품 업종이 그렇게 강하지 않아서 뭐 클리오에 대해서 너무 그 강세를 예상하는 건 좀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은 어떤 종목이 좀 네, 오늘은 테린 포장입니다. 테린 포장이. 아까 계속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래서 너무 이제 힘들다고 음료수를 한 잔씩 주신다고 하시잖아요. 댓글에 보면은 택배 기사님도 힘들다고, 그리고 리아카 아저씨들 힘들어서 밀어드린다고. 근데 그런 것도 좋은데 그것보단 실질적으로 경제적 도움을 주려면 이런 그 택배 박스 만드는 회사들은 굉장히 수익이 좋습니다. 같이 이제 노동의 대가로 대가를 얻는 것도 좋지만 자본의 그 이득을 한번 얻어보시지 않겠어요 하면서 주식을 이걸 알려드리는 게 더 좋다는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욕을 먹을 수도 있지만 그 많은 사람 중에 몇몇은 깨달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래서 테린 포장이 박스에 깔려 죽겠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정말 박스가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새벽 배송을 시키면서 죄를 짓는 기분이 든다고 하잖아요. 죄를 짓는 기분을 수익으로 연결시키면은 어떤 생각이 좀 바뀌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테린 포장으로 한번 연결시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테린 포장을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하채기 위원은 팅크웨어 말씀해 주셨는데 흐름은 어땠습니까? 마이너스 없이 어제 좀 플러스가 좀 났었고 오늘은 좀 보합에 좀 끝날 것으로 좀 예상이 되네요. 그래서 현재 뭐 크게 뭐 추세가 흔들린 건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좀 지켜보자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그럼 오늘은 어떤 종목이 괜찮아요? 오늘은 캠시스를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캠시스가 오늘은 조금 시세가 좀 나오고 있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가 휴대폰 카메라만 만든 게 아니라 앞으로의 시장에 맞춰서 성장을 좀 끌어가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카메라가 자율주행차 그리고 드론 그다음에 차량용 서라운드 뷰 모니터링 시스템 등 그다음에 소형 전기차 생체 인식 정보 보안 쪽 좀 살펴보면은 이 회사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거 보면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들 앞으로 미래 먹거리들 다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정부가 정책을 펼치면서 투자를 하는 게 어딜까요? 우리가 과거에 먹었던 게 아니라 새로운 먹거리에다가 계속해서 투자를 하게 돼요. 그래서 정부가 이 어떤 투자를 했을 때 이런 부분이 있어서 뭐 자율주행이라도 드론 부분, 그다음에 전기차 쪽에 수혜를 좀 받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께서 캠시스가 상당히 바닥에 있어요. 주가가 이제 시장이 흔들리면서 동반 하락했을 뿐이지 이 회사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겠거든요. 그래서 이런 종목들은 상당히 저평가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분 좀 잘 좀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목표가는 아까 말씀드린 것 2,800원, 손절가 2,100원 말씀드립니다. 네, 캠시스까지 들어봤습니다. 예상 체결 지수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만나봅니다. 코스피 지수가 1952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왔습니다. 동시호가에서도 비슷비슷한데요. 일단 뭐 1950선 지키는 모습입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보면 오늘 전강 후약 장세입니다. 장 초반에 괜찮았는데 쭉 밀려 내려오고 한 번쯤 장중에 또 보합권 수준까지 올라가는가 싶었는데 다시 밀려 내려오고 좀 어지럽게 움직이면서 변동성 장세 여전히 이어갑니다. 수급 주체 보시면 수급 주체 자체가 뭐 별로 좋지가 않습니다. 기관 매도 물량 지금 투신 연기금은 사지만 금융투자 통해서 많이 나오고요. 외국인도 팝니다. 개인만 오늘 1,630억 원 정도 매수를 해줍니다. 시총 상위주들 흐름도 그렇게 썩 좋지는 않습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차 모두 빠지고요. 네이버만 소폭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자, 보시는 바와 같이 현대모비스, LG화학, 셀트리온, SK텔레콤 모두 하락하는 가운데 신한지주만 올라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코스닥 시장입니다. 613포인트대까지 밀립니다. 하루간의 흐름 보시면 코스닥 같은 경우에도 잘 달리다가 지금 한 2시 30분 이후부터 부러지는 모습들 확인이 됐고요. 낙폭이 좀 커졌다가 낙폭 소폭 만회하는 모습들 보입니다. 2포인트 정도 저점 대비해서 올라왔는데 수급 주체 보시면 개인만 뭐 대량으로 매수합니다. 거래소보다 코스닥에서 개인이 더 삽니다. 1,766억 원이나 사고요. 기관 외국인 파는데 외국인의 매도 물량이 꽤 많이 나오네요. 1,179억 원대까지 늘어났습니다. 기관도 500억 원대를 매도하는데 보시면 뭐 금융투자, 투신, 연기금 할 것 없이 전체적으로 코스닥 시장에선 기관 외국인이 팔고 개인만 지금 사고 있는 모양입니다. 일단 지난주를 기점으로 해서 시장에서 개인들의 매수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었고요. 오늘 하락에서는 개인이 기회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양시장에서 모두 대량 매수가 나와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 살펴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펄어비스가 빠집니다. 하지만 CJ ENM, 헬릭스미스, KMW 올라가는데 오늘은 5G 관련 종목들이 상승폭이 좋습니다. KMW 58,300원 상승 마감 예상이 됩니다. 6위부터 10위 종목들입니다. 메디톡스가 어제 상승분을 일정 반납을 하고요. 슈젤은 2거래일 연속으로 빠집니다. SK머티리얼즈 빠지고요. 스튜디오 드래곤 어제 6만 원 위에서 이제 안착하는가 싶었는데 6만 1,000원대까지 다시 밀려 내려옵니다. 그리고 HLB가 급등 나옵니다. 지금 4만 원대까지 올라오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렇게 좀 악재로 빠졌던 종목들이 조그만한 재료에도 급등락을 거듭하는 지금 모습들이 포착이 되네요. 네, 오늘 시장 모두 마감이 됐습니다. 시장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신 소장님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도 어렵네요. 결국 전강 후약으로 끝났네요. 그렇죠. 사실 전강이라고 불리기도 뭐 그렇게 전강이라고 불리기 뭐 갭상승을 한 것도 아니어서 그건 한데 계속 말씀드리면 이 우리나라 주식 사실 좀 지금은 어려운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 이거는 계속 얘기 드리면 지금 금융시장 자체에 대한 신뢰 문제가 좀 너무 크거든요. 그 문제까지 지금 겹쳐서 그렇죠. 지금 안 그래도 DLS랑 그 얘기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평균 2억씩 투자해서 총 뭐 1조 가량이 지금 날라가게 생겼다고 지금 전반적으로 조사 들어간다고 하잖아요. 불안전 판매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 인터넷 여론을 보면은 정말 여론이 안 좋아요. 그거 다
또 막 다 그런 식으로 인터넷 여론은 그렇게 형성되어 있거든요. 지금 다 직원들이 그거 성과급 받으려고 뭐 알면 손실 날 가능성도 알면서 마구 팔아 제꼈다 그거. 그래서 지금 그 사실 VIP 문턱이 최근 새 많이 낮아진 거 아시잖아요. 옛날에 은행 자산으로 뭐 10억 이상이나 돼야지 VIP 센터 그 들어갈 수 있었는데 그 이제 은행 자산이 줄어들고 경제가 어려지니까 뭐 2억 막 1억으로 낮췄잖아요. 그래서 1억, 2억도 있으면 이제 VIP 센터로 초대하니까 이제 되게 기분 좋잖아요. 사람들이 대접받는다고 하면. 그래서 내가 열심히 모아서 나도 은행 VIP 센터 출입한다 하면서 뭐 강남이나 청담 많이 있잖아요. VIP 센터 아예 따로 지어져 있잖아요. 은행들 보고 4대 금융권 보면은. 거기 가서 이제 상담을 받고 되게 지금 정말 안전한 상품이라고. 왜냐면 채권, 금리 이런 거에 연계되어 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샀는데 이제 그게 또 손실인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그거는 이제 물론 그거는 자기가 이제 어떤 돈을 맡겼기 때문에 그게 막 불완전 판매가 엮이면 어떤 뭐 약간의 구제를 받을 수도 있겠지만 이 주식시장은 사실 그 하소연도 못 해요. 왜냐면 주식시장은 내가 직접 매수 버튼을 눌렀다. 그럼 이제 뭐라고 하냐면 투자 판단의 책임은 본인에게 있으며 그거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니 왜 이렇게 우리한테 바가지를 씌우죠? 우리가 갈 데가 여기밖에 없어서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왔는데 가족들 때문에 이랬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니 숙박비 거기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숙박비 처음에 검색 잘 하고 오셨어야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그럼 이제 정말로 딴 데 갈 데가 생기면 아유 더럽다. 안 가요. 안 와요. 안 오면 되죠. 내가 안 올게요. 그래서 지금 다 떠났잖아요. 동남아시아. 그쵸? 주식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계속 나오면 아 그래요? 안 해요 그러면. 굳이 내가 이걸 코스피를 할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코스피가 아까 전에 말했듯이 1972하는 PBR이 역사적 저점이래요. 근데 그게 맨날 하락할 때마다 너무 나오는 진부한 되풀이 도돌이표 뉴스라 너무 지겨운데 아니 정말 그게 PBR이 역사적 저점이라서 싸게 느끼면 바로 사죠. 바로. SNS에 1초만 뿌리면 아프리카까지 간다. 그린란드 얘기 나오는데 덴마크 그린란드까지 사람들도 이거 저점인 거 아는데 그러면 왜 안 사나. 역사적 PBR 저점이라고 해서 안 사는 거는 그렇게 싸다고 보이는 매력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PBR이 낮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안 사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더 큰 문제는 제 생각엔 코스닥인데 코스닥은 약간 그런 개념이거든요. 지금 최근 내 5년 사이에 보시면 코스닥에서 어떤 덩치를 차지하고 어떤 우리나라의 새로운 산업을 태동시킨 그런 어떤 그 리더격인 애들이 코스피로 다 이전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빈 공간을 채울 애들이 아직 실력과 능력이 안 됐는데 채웠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나스닥인 상황이라면 셀트리온이나 예를 들어 하나투어, 동서 이런 애들이 그냥 코스닥에 있어요. 근데 왜 코스피로 다 갔죠? 우리나라는 인정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하부 리그이기 때문에. 코스닥에서 열심히 해서 코스피로 옮겨가려는 생각이지 코스닥에서 대장을 하려는 생각은 없거든요. 그런데 그게 몇 년 사이에 다 옮겨갔어요. 그러면은 자리를 자연스럽게 채워야 되는데 걔네는 사실 능력이 안 된 애들이 지금 다 채워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들이 연쇄 반응인 거예요. 그러면 또 어디까지 가냐? 장외시장까지. 장외시장에 또 능력 없는 애들이 다 채운 거예요, 또. 그러다 보니 지금 연쇄적으로 지금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지다 보니까 저는 코스닥은 되게 굉장히 위험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바이오 업종이 연타로 신약 개발에 그 타격을 3번을 연타를 매겼는데 그거가 어떤 결정적인 상징적인 문제지 그 전에 이미 전조는 코스닥에서 힘을 키운 애들이 다 코스피를 갔다는 거 제가 보기에 한 10년 사이에 갈 애들은 다 갔어요. 이미 네이버, 카카오 이런 애들 이젠 없거든요, 사실은. 제 생각에 뭐 CJENM 이런 애들마저 코스피로 넘어가면 이제 코스닥은 어쩌나 싶을 정도로 굉장히 심해. 근데 희한한 거는 야구나 축구 경기는 1군 경기만 보러 가면서, 그쵸? 1군 경기 보고 싶잖아요. 올스타전도 1군 거 보고 싶고. 근데 희한하게 주식시장은 2군 경기에 더 많이 가 있어요. 정말 희한한 현상이죠. 맞잖아요. 그래서 이게 더 큰 문제라는 거죠. 2군에 실력 있는 선수들이 없는데 더 몰려가 있다. 그러면 제대로 된 경기 못 볼 가능성이 너무나 큰 거죠.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고 전약 후약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요. 전강이 나오더라도 후약이 나올 가능성이 크고 이번 달에 몇 번 상승한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세요. 8월 달에 그냥 장대 음봉이에요. 그냥. 지금 8월 달 거의 다 지나가고 있잖아요. 지금 장대 음봉으로 120개월선 깨고 마무리될 가능성이 커요. 이렇게 되면 9월 달에도 제대로 된 반등 나오기 힘들죠.
왜냐하면 추석 연휴 껴있어서 또 하루 일주일 날려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회할 가능성이 9월 달에도 보이지가 않는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길게 또 여러 가지 추석 때까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신 소장님 얘기 듣고 있으면 한 10분 정도는 더 하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 의원님도 들어볼까요? 네. 그럼 저는 짧게 할까요? 아니 뭐 편하게 하세요. 그럴까요? 네. 이제 일단은 이제 수급적인 부분에 있어서 개인들이 이제 들어왔어요. 왜냐하면은 이날이죠. 8월 20일에 좀 코스피에 좀 강세가 좀 보였어요. 1% 넘게. 그 다음에 어제도 좀 강세를 보니까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어느 정도 상승을 하면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때 또 매수를 좀 시작을 할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제가 8월 6일에 출연했을 때 지금이 저점 매수 기회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뒤로도 계속해서 긍정적인 발언을 좀 말씀을 드렸었고,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분께서는 항상 늦쪽에 차트가 올라가 있는 거 내가 눈에 보이는 그 구간에서 어떻게 보면은 매매를 하기 때문이요. 근데 오히려 역발상적으로 또 한번 좀 여러분께서 좀 생각해 보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드리겠고, 오늘 이제 좀 시장이 좀 안 좋은 것은 삼성전자라든가 SK하이닉스 등 이 반도체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좋지가 않았어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일본에서 소재에 대해서 뭐 주긴 줍니다. 근데 그냥 삼성전자가 무너지지 않고 계속해서 그 상태를 좀 유지할 수 있게끔 연명할 수 있을 정도만 그냥 공급을 해주죠. 근데 삼성전자가 정말로 많은 양을 대량 생산을 하려고 하면은 아직까지는 그 소재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정한 부분에서 생산할 수 있겠지만은 우리가 더 성장하려면은 지금보다 더 많이 생산을 해야 되겠죠. 근데 그러지 못한 부분. 그래서 또 미국에서 또 트럼프 대통령이 또 삼성을 또 언급을 했습니다. 애플 팀쿡 CEO하고 만나가지고 저번에도 제가 7월 달에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트위터 하지 말라고 말씀드렸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청와대 비서진이 있는데 그러면 정식 보고 라인에서 해야 되지. 이건 전 세계에 있는 투자자들이 트위터만 보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이 투자자들 노이로제 걸렸죠. 또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서 세계 경제가 우왕좌왕하고 있어요. 시스템이 다 붕괴가 되고 있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국제적인 싸움꾼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도 삼성전자를 어느 정도 견제를 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죠. 왜 그러냐면 삼성전자가 이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있어서 투자를 해서 세계 1위가 되겠다는 이야기 했었어요. 그래서 그 소재 부분에 있어서도 포토레지스트 같은 경우는 비메모리 반도체에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이 반도체 중에서 메모리, 특히 인텔이 80년대 포기를 하고 일본 넘어갔다 한국으로 넘어갔는데 미국이 최종적으로 포기하지 않은 게 바로 비메모리 반도체입니다. 상당히 수익이 많이 나는 거죠. 그래서 현재 전체 시장에 있어서 비메모리 쪽에 보면은 미국이 한 63에서 70% 정도 시장 점유율을 갖고 있고, 그 외에는 나머지 국가들이 뭐 10%대, 6%대 이렇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또 견제를 받고 있다 보니까 주가의 흐름이 좀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근데 또 이제 잭슨 홀 밀팅 파월 의장에 대한 이야기도 아마 시장에서 귀를 좀 기울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눈치를 좀 보고 있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항생 지수가 오늘 조금 흔들렸어요. 최종적으로 이제 4시 반에 결과를 봐야겠지만은 아까 한 0.81%까지 흔들리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미국 선물 지수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그 영향을 또 국내 시장이 좀 받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호재성 이야기도 잠깐 나왔다가 악재성 또 이야기 좀 나왔다가. 그런데 여러분들께서 제가 지난번에 출연해서 말씀드린 것처럼 딱 단순하게 하나만 보고 가시라는 말씀 드렸습니다. 바로 5일선입니다. 5일선을 계속해서 지지를 받고 가느냐 아니면은 이탈을 하느냐.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건 이런 이야기는 여러분께서 조금 멀리 하셔도 된다. 그래서 다시 한번 높아시게 말씀드리지만은 5일선만 보고 가셔도 충분히 대응을 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지수 이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감 지수 나왔는데요. 코스피부터 만나보도록 하죠. 코스피가 0.69%나 빠졌네요. 1951.01포인트의 장중 저점 마감했고요. 코스닥 살펴봅니다. 코스닥도 0.6% 내리면서 저점 부근에서 612포인트대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환율 살펴봅니다. 원달러 환율은 장 후반에 조금 더 올라갔네요. 4원 90전 올라가면서 1207원 40전에
거래 마감했습니다. 종목 상담 바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 종목은 휴맥스입니다. 1218번님께서 6,800원의 비중 50% 담고 계시다 했는데 어때요? 이게 손절해야 되냐고 여쭤보셨어요? 네, 손절은 하지 마시고요. 다른 일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일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추측이라 이게 그 전화 상담이 아니어서 한계가 있는데 그 전업 투자자가 아니시라면 전업 투자 아닐 것 같아요. 왜냐하면 휴맥스를 50% 담았다. 이 전업 투자자는 매일매일 벌어야 되잖아요. 물론 전업 투자자 중에 뭐 100억짜리 건물 갖고 임대료를 받고 있는데 장난으로 하는 사람 있겠죠. 근데 대부분의 전업 투자자는 주식에 많은 돈이 들어있을 거 아니에요. 전업이라는 거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매일매일 생활비 벌어야 되잖아요. 임대료도 내야 되고 자기 밥값도 해야 돼. 그러니까 매매를 해서 시세 차익을 내기 쉬운 걸 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휴맥스는 그 스타일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추측으로 얘기 드리는 건데 전업 투자자 아니신 것 같아요. 휴맥스의 50%를 전업 투자자가 담는 이건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거를 트레이더로서 매매 차익을 낼 수 있는 스타일이 아니에요. 휴맥스는. 그래서 자기 일이 있으시거나 주부님이실 것 같은데 이거 냅두고 만약에 또 어떤 자기 그 수입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요. 전업 투자자 그때 뉴스에 나왔잖아요. 살아남는 확률이 1%라고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어디든 수입 나오는 구멍이 있으면요. 우리 휴지에다 두루마리 휴지에다가 분무기로 물 뿌려서 종이 붙여놓으면은 유리창에 붙여놓으면은 잘 안 떨어지잖아요. 뜯어도 막 찢어지고 붙어 있잖아요. 계속 덕지덕지. 그것처럼 어떻게든 붙어 계세요. 일단은 수입원 나오는 구멍에. 그래서 그걸 계속 수입원을 가지고 다른데 올라가는 종목으로 투자를 해가지고 휴맥스의 손실하고 상계에서 팔아요. 계속 줄이는 거죠. 그렇게 해서 휴맥스 비중을. 그거 하나 하고 그렇다고 휴맥스 그냥 이대로 머무를 것인가? 그건 아니에요. 이게 지금 저점이 붕괴됐잖아요. 근데 이 휴맥스가 지금 증권사 레포트를 다 90%가 매수인데 어떻게 믿겠냐? 이런 얘기를 하지만 어떤 관점에서 봐서 이게 그렇게 갈 거라는 근거는 더 자세히 제시해 놨거든요. 근데 이게 8,000원을 갈 거라는 8,000원을 목표 주가로 한 보고서 내용이 있는데 IPTV 수출이 부진해서 지금 저점이 붕괴됐지만 지금 미주나 유럽이나 수출 쪽이 늘어나면서 반등할 기회가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를 기다리려면 빠른 시간 내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냅두고 아까 수입원 나오는 구멍 있잖아요. 거기서 그 돈을 또 축적을 했어요. 그러면 약간 좀 다이나믹한 종목을 해서 올라가는 거 우상향의 종목을 해서 거기서 플러스가 나면 내 계좌에 보면 플러스 마이너스 수익금액 손실금액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금액으로 빵원 되게 이걸 같이 팔아요. 그 수익 난 거랑 그러니까 반드시 수익이 나야겠죠. 일단 가정이. 그걸 같이 팔아요. 그러면 같이 팔면 휴맥스 비중이 줄어들면서 내 계좌에 손실 없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서 약간 줄이는 거예요. 한 절반 정도 줄일 때까지 그 작업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사이에 휴맥스 오르면 더 좋고요. 네, 알겠습니다. 휴맥스 한 종목으로 거의 끝날 뻔했어요. 예. 빨리 가야 되겠는데. 4937번님 유니온 5,100원에 비중 25%. 전망 어때요, 하 위원님? 일단 유니온 같은 경우는 시장에서 계속 좀 부각이 됐었었죠. 히토류 관련해가지고 또 최근에는 이 회사가 불수인 또 지분을 좀 가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또 일본 규제에 따른 애국주에 또 어느 정도 좀 이슈가 됐었던 종목인데 일단 회사가 실적 이런 거 봤을 때 매출액은 좋아요. 근데 영업이라 단기 수익이 좀 좋지가 않기 때문에 이건 다트 들어가서 좀 더 자세히 봐야 할 것 같아요. 얘들이 어디에 좀 투자를 해가지고 이게 손실이 나고 있는 건지 아니면 투자를 했는데 이게 안 잡힌 건지 좀 봐야겠는데 일단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우리가 조금 염려를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부채율이 108%, 그 다음에 유보율이 1,455%니까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좀 커버를 할 수 있는 좀 부분이 되겠고, 시가총액이 한 749억, 매출액이 한 약 2천억 정도 좀 나오면서 주가는 저평가가 돼 있는데 지금 기술적인 분석에서 좀 보면은 바닥은 여기가 맞아요. 2018년도에 3,270원이 맞는데 이 박스권에서 잠깐 이게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멈춤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이게 말씀드린 이 박스권 있죠. 그래서 지금 일단은 보유하시고 한 6,000원 선에서 오면은 좀 정리를 하시고 다시 이 밑에 3,900원이나 3,800원대 또 많게는 3,200원 3,270원 여기까지 오면은 그때 좀 재매수를 해 보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분은 이쯤에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 샘플러스의 하채기 전문위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금일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이었습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장 내일장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오후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2시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